이처럼 한미가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를 갖고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 사령부를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 문장열 국방대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장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신 것처럼 한미 양국 국방당국이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 가이드라인인 연합방위 지침에 합의를 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특파원이 주요 내용을 짚어주긴 했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점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제가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언급이 됐지만은 한미 연합방위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한국의 안보를 계속 같이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는데 연합방위 체제의 변화 중에서 사령관이 한국군 사성장군이 되고 부사령관이 미국군 사성장군으로 임명돼가지고 새로운 체제를 갖춘다. 이게 가장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와 군사 협조를 할 때, 특히 작전할 때 사령관의 지휘를 결코 양보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물론 이제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그런 작전 단계는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이 중요한 이 방위 체제에서 사령부의 구성에서 사령관을 외국군에게 주고 자기네들은 부사령관의 위치에서 지원한다. 이게 가장 눈에 띄었고, 물론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되어 왔지만은 한미 동맹 체제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 변화에서도 일단은 유지된다. 이게 다시 한번 이제 강조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 전작권 환수 논의 때마다 이 안보 불안론 계속해서 부각이 됐는데 이 부분도 좀 상당 부분 불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혹시 전작권이 환수되고 이 공식적인 용어는 전환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연합사령부가 해체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네. 근데 그건 확실히 짚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현재 남북 관계라든지 북핵 협상이 정상적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군사력으로서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고하게 짚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제 이 한미 연합방위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령부의 재편 또는 새로운 한미 군사 협력 관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안보 불안이 다시 제기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더 이상 그런 불안은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전작권 환수를 위한 준비에도 이제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작업, 먼저 이 검증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검증 절차는 처음에 이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합의한 게 노무현 정부 때죠. 그때는 2012년, 지금부터 6년 전 4월 17일까지 합의한다고 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한 차례 연기됐지 않습니까? 2015년 12월로. 그때까지 계속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단계는 보도되다시피 IOC라고 하는 거, 초기 기초 운용 능력을 점검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기초를 넘어서 이제 완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완전 작전 능력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실제 이제 한미 연합방위 미션 그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죠. 그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동안 한국군이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초기 작전 능력하고 완전 작전 능력의 상당 부분이 지금 완성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단계별로 검증을 마친다고 해도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건 좀 어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차례 연기된 뒤로 박근혜 정부 때 다시 한번 연기됐는데 이건 거의 무기 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한국군 자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능력에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안보 상황이
작전권을 환수해도 문제가 없느냐, 뭐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느냐,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조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지금 현재의 안보 상황 변화하고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에 상당 부분 충족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군사 분야 합의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남북 간의 동시에 군비 통제, 소위 운영적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한다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DMZ 휴전선 그 일대에서의 우리 항공 경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기종에 대해서 그 비행 제한 구역 같은 것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 수집에 있어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좀 제한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군사 훈련 같은 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대비 태세가 약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른 자산이라든지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한국군의 그 작전 능력이 지금까지 한미 동맹을 통해서 쭉 발전해 왔고 또 많은 그 투자를 통해서 국방 분야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 수준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우려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진전된 군사 합의를 이룰 경우에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 이걸 통해서 대처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게 지금 비핵화 과정에서 또 평화 전환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을 강력하게 지지함으로써 이런 과정을 미국 입장에서 도와주고 또 가속화시키는 데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열 국방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